안녕하세요. 2026년 2월 21일자 233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이더리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CL 차트 보실게요. 네, CL 차트죠. 지난주 CL이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고, 월요일날 하프장만 열렸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 하고 화요일 움직임이 화요일 걸로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서 하게 됐죠. 그래서 월요일 반은 없고요. 그래서 월요일께 화요일 바로 총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롤오버가 있었죠. 이게 롤오버라는 뜻이고요. 롤오버가 H 3월물이 4월물로 넘어갔습니다. 마치가 에이프릴로 넘어갔죠. 네. 그래서 수요일에 이렇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지난주 목요일부터.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 엑시오스라는 그 매체에서 거의 단독 보도처럼 해서 협상이 좀 지지부진은 했어도 조금 그래도 진전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화요일까지는 흘러나왔었는데 실제로 백악관에서는 거의 90% 확률 이상으로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군사작전이 주요 핵시설이나 뭐 이런 데에 원거리 타격하는 걸로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단독 보도 특종이죠. 그걸로 나와가지고 확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65.27 그리고 목요일에도 그런 분위기 계속 이어졌었고요. 그래서 뭐 거의 CBS 보도였나요? CBS 보도에서는 22일까지 공격 준비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22일이면 일요일이죠. 그래서 일요일부터는 언제 공격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니까 거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은 기정사실화 된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보는 분위기는. 그래서, 그러면 전쟁이 이제 전쟁이라고 하기 일방적인 공격이죠. 일방적인 공격이 하여간 그 공습이 시작되면,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27달러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27.03이 이제 고점인데 살짝 밀려 내려왔죠. 근데 이란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적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7달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67달러 레벨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공격이 시작됐다 그러면은 이게 치고 올라가서 70달러까지 일시적으로 마켓 임팩트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켓 임팩트가 딱 되고 나서 바로 밀려 내려와서 67까지 가는 정도. 그래서 지금 이란 공격 관련된 그 유가의 어떤 기준선은 67달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군사작전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바뀔 더 올라갈지 67에서 더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빠질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공격이라는 게 나오면 그거에 따른 마켓 임팩트는 당연히 있을 거고 마켓 임팩트가 있지만 67달러 선을 기준으로 해서 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향후 그거에 따라서 내려올 것이라는 걸 기억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이란이 이렇게 문제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카타르 어디죠? 그 아랍에미리트에도 두바이도 있고 그 아부다비도 있고 하죠.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원유가 생산이 되죠. 바레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우디 원유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란과 그 아라비아 반도에 연결되는 그 해협이 호르무즈 해협이죠. 그래서 거기가 봉쇄가 되거나 거기에 거기에 통과하는데 미사일 공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면 전 세계의
그 원유 수송에 문제가 생기고 가스 수송에 문제가 생깁니다. 카타르가 워낙 또 가스 생산을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걸려서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이란과 전쟁이 벌어지면은 그게 문제인데, 지금 현재 미국의 그 항공모함 전대를 두 개나 이제 그 부근에 배치를 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확실하게 시큐어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됐다 그러면은 뭐 $70, $80 우습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 해결이 된다 그러면 $67가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적정선에 해당되는 기준선이 될 것이다. 임팩트는 뭐 일시적일 것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일단 어제 그 작년 9월 26일 레벨을 둘 다 넘어섰죠. 그러면서 언제죠? 여기가 그 작년 8월 4일 이후에 최고점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올라가는 걸로, 뭐 일시적인 거 말고, 일시적으로 뭐 올라갈 때 뭐 $70가 될 수도 있고 $75가 될 수도 있지만, 올라가는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군사 작전이 있다고 해도 다시 내려올 것이다. 임팩트가 있다가. 그래서 $67 기준으로 생각하자가,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CL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ES인가요? 네, ES죠. ES,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돼서, 목요일에 훅 빠져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하락 레벨까지 거의 다 왔지만, 거기까지 내려오지는 못했지만, 거의 왔다가, 여기서 지지를 받나 싶었죠. 도지 만들면서, 그리고 요 다운 트렌드 라인 여기에서 만나서 이중 지지 받고 해서, 월요일 휴장이었고, 화요일 날, 이제, 월요일 그 선물, 그 차트가 화요일에 통합됐죠. 여기서도. 그래서 반등을 할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뭐 반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지를 만들면서 일단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트렌드 라인을 그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전개가 됐는데 수요일, 목요일에도 이 전체적인 뭐 이런 날도 있었습니다만 다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길이가 확연히 좀 빠지는 게 보이죠. 지난 한 2주 정도보다. 내릴 때 확 내리고 올릴 때도 확 올라가고 막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줬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내려갔다가 다시 뭐 이틀 만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의 그 큰 움직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좀 작습니다. 그런데 그게 4일 내내 일어났다라고 봐야 되고 사실은 금요일도 비슷했을 뻔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그 슈프림 코트에서 그 트럼프 그 관세가 위헌이다라는 얘기를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한번 시장이 뒤집어질 뻔 했는데, 뭐, 바로 백악관 쪽에서 그 리액션이 나왔죠. 뭐, 그걸로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 뭐, 제가 페이스북에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보시면서 확인하시고, 그 이후에 또, 백악관에서 어떤 식으로 리액션이 있었는지까지도 페이스북에 적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큰 마켓 임팩트는 없었다. 그리고 전반 그래도 금요일날 이나마 그래도 좀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그나마 시장이 그 슈프림 코트의 결정을 그러니까 관세가 위헌이라는 것을 호재로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쳐서 일단 금요일은 화수목보다는 조금 긴 양봉을 만들었다. 뭐 볼라틸리티 자체는 고저점의 크기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반적으로 15분봉 보시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그 정규장에서 올라간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좀 빠지는 분위기였는데 정규장 전에 이때쯤에서 저거가 그
판결이 났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더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일단은 그 전주 목요일의 움직임에 일단 반등을 하면서 올라가는 분위기라서 이렇게 만든 이 트렌드 라인의 영향을 그러니까 트렌드 라인의 그 트렌드를 이렇게 만들고는 있는데 사실 제가 이거 트렌드를 만들 때 그러니까 이 트렌드를 만들면 안 되는 이유를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레인지 무브를 할 때는 제일 처음에 있었던 것들은 이런 트렌드가 성립이 되지만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좀 안 맞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얘도 이거를 여기서부터 그 레인지 무브가 시작이 되는지 여기서부터가 했는지가 좀 애매해서 얘까지 그렸는데 얘도 지금 뭐 그렇게 크게 통하지 않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얘도 지우고 당연히 레인지 무브 시작한 다음에 이렇게 트렌드 라인 그린 얘도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트렌드 라인을 그리는 이걸 따라 올라가는 걸 봐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브레이킹이 생기면 하락이냐 아니냐를 보기 위한 건데 여기서 이 트렌드 라인이 브레이킹이 돼서 하락을 한다고 해도 여기에 굉장히 강한 레인지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존재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 라인은 중간에 그리지 않습니다. 레인지 무브 중간에는 그리지 않는다. 그래서 얘도 지워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운 트렌드, 이런 업 트렌드 만나는데 어떻게 돼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 왜냐면 얘네들은 레인지 무브를 하는 애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라도 조금 상승을 했지만 어차피 이 핑크색 레인지 안쪽이죠. 그래서 뭐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단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저항받고 밀려 내려오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있죠. 그래서 그런 큰 종목의 그 실적 발표가 있으면 그게 영향을 또 주겠죠.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다음 주에는 좀 다른 패턴과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분위기상 엔비디아가 그렇게 실적이 좋게 나와도 가이던스를 좋게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죠. AI 산업들의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빠져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다음 주 목요일이었나요? 수요일이었나요? 그때쯤 그거가 나오니까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언제쯤인지. 엔비디아 실적이 수요일이네요. 수요일 저녁이니까 이제 목요일 장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서 다음 주 월, 화, 수 정도에는 뭐 이 정도 밀리다가 밀려 내려와서 이 레인지 안쪽에 계속 스테이를 할 가능성이 크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ES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NQ죠. NQ. NQ도 뭐어차피 똑같죠. 그런데 이제 아까 보시면 이런 ES가 이런데 이렇게 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 중간에 뭐 어떤 지지선 없이 이렇게 반등을 한 걸 보면 아까 ES에서 얘가 지지선에 닿아서 올라가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 내려오는 게 얘도 레인지 무브라고 하기는 되게 어렵죠, 얘는. 그래서 얘는 여기서 트렌드 라인 그려줍니다. 그래서 그려줘서 여기서 저항을 받았고 그 다음에 수요일도 저항받고 목요일도 저항받았고 사실은 금요일도 저항을 받을 뻔했는데 그 관세에 관련해서 약간의 호재가 반영이 되면서 조금 올라갔지만 결국은 수요일 고점을 완벽하게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려오는 분위기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올라가는 것도 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 정도. 얘는 너무 리드를 기니까 얘나 얘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정도.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만났는데 위쪽으로 튀었다. 근데 얘도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다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일리에서는 여기를 저항선을 그리기가 좀 뭐하고 여기 15분봉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았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15분봉을
에서 보는 이 저항선을 그려놓고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항을 받고 밀려 내려온 걸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NQ는 뭐 NQ가 그 엔비디아의 실적 영향을 제일 크게 받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막혔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 아래쪽에서 장이 형성되다가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치료 올라갈지 더 빠져 내려올지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으니까 뭐 수요일 때 목요일에 할 때면 여기서 내려오다가 이쯤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지 않을까? 아니면 얘가 뚫리면 얘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 그 다음에 빨간색 굉장히 큰 지지선 있죠. 그래서 이 근방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되게 높아졌다. NQ는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이제 비트코인 볼까요? 네, 비트코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70K 7만 라인 넘어서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7만 라인을 밑에서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삐쭉삐쭉 치고 올라가나 했는데 밀려 내려왔죠, 결국. 그리고 월요일도 마찬가지 도지 만들면서 결국 3일 동안 70K 위쪽을 뚫었는데 결국 밀려 내려오는 분위기. 그리고 나서 68, 958 이 레인지도 저항선으로 레벨도 저항선으로 작용해서 밀려 내려오고 내려왔다가 목요일, 금요일 날 좀 호재성 이벤트가 있어서 오르나 했는데 결국은 못 올라가고 이렇게 됐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기 뭐 지지선이 없는데 여기서 왜 튀어올랐을까? 이따가 이더리움 보시면 여기에 지지를 받는 수요일, 목요일 여기 이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선이 없는데도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의 영향을 받아서 코릴레이티드 돼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지금 넓게 핑크색 2개 해놨지만 여기에 파란색 2개가 작은 레인지, 여기 핑크색하고 얘하고 얘는 큰 레인지, 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핑크색 여러 번 레인지 했지만 얘도 그냥 원래대로 파란색으로 돌려놓고요. 이제는 뭐 크게 떨어질 때 해놨었던 거니까 그게 다시 회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뒀는데 그냥 얘네들을 파란색으로 되돌리고, 얘도 핑크색이 굉장히 오래 전에 있었던 얘죠. 네, 그래서 얘도 중요하긴 하지만 핑크색으로 레인지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놔두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얘네 둘을 굉장히 오래 전에 왔던 애들이죠. 얘랑 얘인데, 그죠? 얘는 언제야? 심지어 2021년 레벨이에요. 중요한 레벨이니까 남겨놨죠. 하지만 이렇게 남겨놓은 이 레벨, 그러니까 구분을 하려고 파란색을 했는데 얘를 일단은 핑크색 레벨로 해놓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것도 이제는 작용을 한다라는 정도로 많이 밀려 내려온 거죠. 그래서 당장의 레인지는 이 레인지로 보고 70K, 7만이 굉장히 중요한 레벨인데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7만을 공격을 한다고 해도 과연 뚫을 수 있을까? 아직도 미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것도 가능한데 이것도 뭐 지금 필요가 없죠. 레인지 무브를 이미 시작해버린 상황이라. 그래서 얘를 하든지 아니면 얘나 얘로 아주 작은 레인지를 만들든지. 그래서 일단 당장은 핑크색을 넓게 해놨지만 여기랑 여기를 파란색으로 바꿔서 이 작은 레인지도 현재 유효한 레인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얘를 벗어나서 핑크색에서 확실히 저항을 받고 다시 안으로 들어오거나 뭐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그런 분위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핑크로 얘를 바꿔줄지 그냥 이 정도로 그래서 어떤 이 네 개의 레벨이 뭔지 잘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70을 계속 공격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 파란색과 그 바로 밑에 있는 핑크색이 뚫리게 되면 그때는 이 밑에 있는 61699보다 얘가 누구죠? 얘죠. 얘도 되게 오래 전에 왔던 애네요. 네, 그래서 얘도 핑크색으로 하지 말고 얘도 오렌지색으로 복귀시키고, 네. 얘도 그냥 오렌지색으로 복귀를 시키겠습니다. 큰 의미 없어 보여요. 그리고 2레벨도 오렌지색으로 하고, 요 작은 레인지를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위에 올라가서 여기서 저항을 받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지금 저항 받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파란 게 뚫리면 그 다음에 뭐 얘나 얘 뭐 여기에도 될 수 있지만 이 두 개는 크게 움직일 때 거치니까 6만까지는 그냥 밀릴 수 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이 뚫리면 6만까지 바로 밀릴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 6만이 뚫리면 와, 뭐 이제 골로 가는 거죠. 언제예요? 2024년 9월 레벨이니까 뭐 그렇게 많이 오래되진 않았는데 뭐 여기 그 트럼프 당선됐었을 때 시점을 이미 밀려 내려와서 계속 그 밑에서 헤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뚫리는지는 봐야 되겠죠. 근데 6만이 뚫리고 내려와서 얘가 지금 5만 미친 거죠. 그래서 6만 다음에는 뭐 이런 애들 여기 있는 지지선 뭐 없이 바로 6만에서는 5만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번에처럼 올라와서 6만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현재는 이 파란색 레인지 그래서 밀려 내려오면 6만까지 갈 가능성이 있으니 그 부분을 생각을 하자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뭐 이더리움 아까 말씀드린 그 지지선에 해당되는 그게 여기죠. 여기. 네, 여기가 이제 지지선입니다. 2레벨. 여기보다는 저는 보통 얘를 선호하는데 왜냐하면 도지로 만들어진 길쭉한 니들은 별로 신뢰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이나 그 다음 거를 위주로 하는데 저는 얘보다는 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요일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뜬금없이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간 게 지금 보시면 수요일 지지, 목요일 지지가 다 이 2월 12일을 중심으로 한 수요일 저점, 금요일 저점이에요. 금요일 저점에서 이렇게 지지받았고 얘는 수요일 저점에서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그거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가실 텐데.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했지만 얘가 이렇게 니들로 밀려 내려왔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얘도 중요하지만 얘는 언제 15분 봉에서의 지지선이고 데일리에서의 지지선은 얘가 아니라 얘로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이때부터 그려놨었던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여기에서 지지선으로 작용을 못하고 뚫렸죠. 그래서 따라 내려갔죠. 얘가 저항선으로 작용했지 지지선으로 작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다가 화훅 밀려서 여기까지 닿지도 못하고 여기서 이 217.40에서 저항받고 있었을 때 다시 이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217.40 밑으로 내려가고 나서는 얘가 또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누구랑 싸우고 있다? 이 지지선과 요 다운 트렌드 라인의 저항선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지나면 이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선택해야 되는 타이밍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한 60% 확률로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레인지가 지켜질 확률이 높지만 그 60%는 나머지 40%는 여기에서 저항받고 얘가 깨지는 퍼센티지예요. 그러니까 5대5의 확률이 아니라 6대4 정도 확률로 여기서 지지받고 상승 6, 하락이 4에 해당하는 퍼센티지다. 40%. 그래서 여기가 뚫리게 되면 더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일요일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 있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그릴 때가 됐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그려 놓으면 만약에 이렇게 가서 다시 상승, 그러니까 제가 60% 확률로 되는 이 상승이 가서 2117.40을 여기에서 뚫지 못하면 이 이후에는 여기 이 저항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저항선에 저항받고 밀려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려갈 건지 아니면 이 정도 가서 내려갈 것인지는 2117.40이 2월 마지막 주에 뚫릴지 안 뚫릴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다. 여기서 이렇게 뚫리면 얘가 저항선으로서는 약하죠.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 힘이기 때문에 이 다운 트렌드 라인도 쉽게 뚫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할 텐데, 만약에 그 2월 마지막 주에 얘를 2117.40을 뚫지 못하면 여기서 저항을 받건 아니면 이 다음에 저항을 받건 언젠가는 저항을 받고 밀려 내려올 텐데, 그렇게 되면 다시 얘가 깨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깨질지 그 다음 주에 깨질지, 안 깨지는 방법은 이번 주에 2117.40을 뚫는 거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한다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뭐 큰 건 없었죠? 네, 큰 건 없었고 금요일날 뭐 관세 이게 제일 컸죠. 네. 뭐 이란에 대한 것도 뭐 거의 공격이 정해졌다라고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주는 마지막 주도 그 엔비디아 실적 말고는 뭐 딱히 특별한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도 그렇게 큰 볼라틸리티가 있는 주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저는 내일 일요일 동영상으로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 동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